자, 188번입니다. 자, 3명의 학생이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공을 4종류 상자 A, B, C에 넣을 때 그랬죠. 자, 그러면 A라는 자, A, B, C, D가 상자니까 우리가 학생을 예를 들어서 뭐 기억이라는 학생, 니은이라는 학생, 티귿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들이 각각의 공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자, 이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 공을 다 어떤 공으로 본다? 서로 다른 공으로 보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이 세 개의 공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자, 상자가 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 이렇게 네 개의 상자가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친구들이 이 A, B, C, D의 상자에 공을 하나씩 넣는다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억이 가지고 있는 공을 우리가 그냥 기억이라고 합시다. 니은이 가지고 있는 공을 니은, 디귿이 가지고 있는 공을 디귿이라고 한다면 자, 공을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디귿에서 D라는 상자에는 공이 들어오지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기억에는 공이 들어오지 않겠죠. 아니면 A 상자에 기억, 니은이 모두 다 A 상자에 넣고 C 상자에 디귿이 공을 넣는다면 B와 D에는 공이 들어오지 않겠네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D 상자에 기억, 니은, 디귿 공을 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A 상자, B 상자, C 상자에는 공이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넣을 때 서로 다른 상자에 공을 넣는 경우죠. 서로 다른 상자. 그럼 여기에서는 만약에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다면 이런 경우와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는 기억, 니은이 모두 다 A 상자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D라는 상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된다, 된다, 안 되는 경우 말하겠죠. 자, 따라서 일단은 자, 넣을 때 했으니까 전체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체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이 A, B, C, D 상자에 각각의 공을 넣는 것이니까 자, 보시면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경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중복순열의 개념이 되는 거 맞습니까? 중복순열 느낌이 옵니까? 자, 뭐죠? 어떻게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사람이 A, B, C, D 호텔에 투숙하는 거와 같아요, 안 같아요? 호텔 투숙 문제가 되는 거 맞나요? 호텔에 투숙하는 문제. 우리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게 호텔 투숙하는 문제였죠. 기억이라는 사람은 A 호텔, 니은이라는 사람은 B 호텔, 디귿이라는 사람은 C 호텔에 투숙하는 거고 빈 호텔 있어도 되겠죠. 빈 호텔 오케이. 맞습니까? 빈 호텔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빈 호텔이 있어도 되는 경우겠죠. 빈 호텔이 있어도. 즉 이렇게 D 상자에 D라는 호텔에 몰빵해도 된다고 그랬죠. 몰빵 기억납니까? 되나요? 자, 그러면 이 호텔 투숙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나요? 바로 움직이는 것에 뭐 한다? 인터뷰를 하라고 했죠. 움직이는 것에 인터뷰를 하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한테 인터뷰 물어봅시다. 기억이 갈 수 있는 호텔은 몇 군데죠? A, B, C, D 몇 군데? 네 군데가 되겠네요. 네 군데. 맞나요? 자, 그럼 기억이 A라는 호텔에 왔습니다.
자, 그럼 니은은 어떻게 되나요? A라는 호텔에 가도 되나요? 이처럼 니은도 A라는 호텔에 와도 되겠죠. 따라서 니은이 갈 수 있는 상자도 몇 군데가 된다? 네 군데가 되겠네요. 그러면 디귿도 어떻습니까? 여기 디귿도 여기 C에 오지 않고 디귿이 A의 호텔에 와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디귿도 몇 군데가 된다? 네 군데가 된다. 맞습니까? 호텔 투숙 문제는 움직이는 것들한테 뭐 한다? 인터뷰한다 그랬죠. 다른 예로 기억, 니은, 디귿이 편지지고 A, B, C, D가 바로 보다 우체통 맞습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는 사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사건. 자, 물어보는 사건은 서로 다른 상자에 공을 넣으라고 하죠. 서로 다른 상자. 자, 서로 다른 상자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이 아래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억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죠? 네 군데가 되겠죠. A, B, C, D 네 군데를 갈 수가 있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B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서로 다른 상자니까 B는 기억이 간 호텔은 B가 갈 수가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죠. 따라서 기억이 간 호텔을 제외한 몇 군데가 되겠다? 세 군데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럼 니은이 바로 B에 왔다고 가정하면 디귿은 C에 가도 되고 어디에 가도 되고 D에 가도 되겠죠. 따라서 일이 끝나지 않았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고 사건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4와 4가 약분이 되고 자, 2와 4가 하나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8분의 3이라는 확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전체를 구할 때는 바로 중복순열이 사용이 되었고 바로 사건을 구할 때는 각각 다른 상자에 가야 되니까 바로 순열이 적용되는 것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189번입니다. 자, 1, 2, 3, 4의 4개의 숫자에서 무엇을 허용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몇 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를 만드네요.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면 일단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나요? 1이 갈 수 있는 거, 이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어떤 게 되나요? 1, 2, 3, 4 되겠죠. 4가지. 100의 자리 숫자에도 천의 자리에 1이 왔다고 해도 100의 자리에 1이 또 올 수 있죠. 왜?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4자리. 10의 자리에도 4자리. 네 자리에요. 4가지. 1의 자리에도 4가지가 되겠죠. 저 바로 4의 4제곱 256가지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에서 3211보다 작은 수일 확률을 보죠. 즉, 이 네 자리 자연수가 3211보다 작은 경우를 묻네요. 그러니까 지금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요 자체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체가 되겠죠. 4의 6제곱. 얘가 바로 전체 가지수가 되겠네요. 전체 가지수. 맞습니까?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건은 바로 3211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천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오면 되겠습니까? 3000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겠죠. 또 3이 와도 되겠네요. 그죠? 3이 와도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4는 올 수가 없죠. 3211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럼 1000의 자리에 1이 왔다면 이 나머지 중복을 허용하니까 1, 2, 3, 4는 어떻습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아무 숫자나 와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1000의 자리에 1이 오는 한 가지, 그리고 1이 끝나지 않았죠. 100의 자리에 또 중복을 허용하니까 1, 2, 3, 4 몇 가지, 네 가지. 10의 자리도 중복을 허용하니까 네 가지. 1의 자리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1000의 자리가 2가 모두 어떻습니까? 300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1000의 자리에 2가 오는 한 가지죠. 100의 자리에 네 가지 다 1, 2, 3, 4 다 올 수 있죠. 1이 끝나지 않았고 10의 자리에도 네 가지, 1의 자리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1000으로 시작하는 거나 2000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떻다? 가지수가 바로 4의 세제곱까지로 어떻습니까? 똑같죠. 되겠나요? 자, 이제 3000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3200이니까 자, 올 수 있는 숫자는 3211보다 작으면 바로 100의 자리에 1이 오거나 10의 자리에 2가 와도 되나요? 자, 한번 봅시다.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는 3211보다 작아야 되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여러분들 가장 작은 숫자가 와도 11이죠. 그러면 3211과 3211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따라서 바로 3200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3100으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1000의 자리 3이 한 가지. 자, 100의 자리 1이 한 가지죠. 1이 한 가지. 자,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3200보다 무조건 작겠죠? 따라서 10의 자리 몇 가지? 네 가지. 1의 자리도 네 가지가 되어서 얘는 4의 제곱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사건이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류를 했고 중복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따라서 분류를 했으니까 이 4의 세제곱과 4의 세제곱과 4의 제곱을 대해주면 되겠죠. 물론 64 더하기 64 더하기 16을 해도 되지만 자, 4의 제곱으로 묶으면 4의 제곱을 묶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1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4의 제곱 곱하기 얼마가 된다? 9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해놨죠.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여기 왜 6이 되나요? 4를 몇 번 곱했죠? 4번 곱했으니까 바로 4의 4제곱까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4의 4제곱분에 맞나요? 4의 6제곱이 아닙니다. 4를 4번 곱했죠. 여기는 4의 제곱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의 제곱과 4의 4제곱에 4의 제곱을 약분하면 자, 남는 것은 분모는 16이 되고 분자는 9가 되어서 확률이 16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의 경우는 바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를 바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3211보다 작은 것을 분류하여 더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190번입니다. 자, 집합 X는 A, B, C, 집합 Y는 1, 2, 3입니다. 자,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X 집합은 원소가 small a, b, c가 되고 자, Y 집합의 원소는 자, 1, 2, 3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 때 1대1 대응이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먼저 전체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전체는 그냥 함수 만드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1, 2, 3. 세 가지 맞나요?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A가 1을 쏟다고 가정합니까? A를 1을 쏟다고 가정해도 함수를 만들 때는 B가 1을 또 쏟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B도 몇 가지? 1, 2, 3, 세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C도 어떻습니까? 자, B가 예를 들어서 3을 쏟다고 합시다. 그럼 C는 어떻습니까? 1, 3을 쏘아도 상관없죠? C가 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세 가지가 되어서 바로 전체는 자, 3, 3, 3 얼마? 27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바로 몇 가지다? 27가지인데 자, 물어보는 것은 뭐가 되죠? 물어보는 것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가 되죠? X 원소가 다르면, 맞죠? X의 원소가 다르면 맞나요? 누구의 원소도 다른다? Y의 원소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and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이게 바로 1대1 대응의 정의가 되죠. 자, 요 앞에 부분만 만족하면 바로 뭡니까?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그러나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까지 들어가면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즉, 여자 번호가 다르면 남자 번호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일단은 A는 몇 가지를? 1, 2, 3 아무거나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쓸 수 있는 것은 1, 2, 3이니까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B는 2를 쏠 수가 있다, 없다? 쓸 수가 없죠.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되니까 B가 쏠 수 있는 것은 A가 쏜 2를 제외한 1, 3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B가 바로 누굴 쏟다 할까요? 1을 쏟다고 할까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죠. C는 A와 B가 선택한 바로 Y값에는 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반드시 C는 남은 이 3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가 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한 가지가 되어서 전체로 6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확률은 전체 27분의 사건이 6개가 되고, 자, 자연스럽게 3으로 약분할 수 있나요? 3, 2, 9, 3, 2, 6, 3, 3은 9가 되어서 확률은 바로 얼마가 된다? 9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 함수 개수는 사실 중복 순열과 연관이 있고 맞나요? 바로 1대1 대응은 뭐와 연관이 있다? 바로 순열과 연관이 있다는 것.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정리했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191번입니다. 자,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첫 번째 시행에서 한 명의 승자가 결정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을 때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전체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전체 경우는 자, A가 낼 수 있는 게 뭐죠? 가위바위보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가위를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일이 끝나지 않았죠? B는 몇 가지를 낼 수 있어요? B도 또 가위바위보 아무거나 낼 수가 있죠? 따라서 세 가지입니다. 자, B가 만약에 바위를 냈다고 할까요? 됐나요? 그럼 C는 몇 가지를 낼 수 있나요?
A와 B가 가위바위를 냈다고 해서 C가 가위바위를 못 낼 필요가 없죠. 또 C도 몇 가지? 세 가지를 낼 수가 있네요. 따라서 전체는 가위바위보,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전체는 몇 가지가 된다? 27가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사람당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바로 세 가지씩을 모두 다 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자, 사건은 바로 뭐가 될까요? 사건. 자, 사건은 첫 번째 시행에서 한 명의 승자가 결정이 되어야 되죠. 첫 번째 시행에서 몇 명의 승자? 한 명의 승자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C가 보를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를 낸다면. 얘는 시행에서 결정이 납니까? 결정이 나지 않죠. 맞나요? 다시 한번 해야 되죠. 근데 첫 번째 시에서 결정이 나려면 자 C가 만약에 가위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가위를 내버리면 결정은 나죠. 근데 첫 번째 시행에 한 명의 승자가 결정이 나라고 했는데 몇 명의 승자? 두 명의 승자가 나죠. 첫 번째 시행에서 한 명만 이기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C는 무엇을 내면 되겠습니까? 바로 뭐를 내야 되죠? 첫 번째 시행에서 한 명의 승자가 결정이 나려면 바로 C가 가위를 내야지 바로 B가 바로 뭐가 된다? 승자가 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명이 져야 되고 한 명이 이겨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몇 가지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을 먼저 해봅시다. 자,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먼저 선생님은 A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자, A가 가위를 내서 이긴다면 B와 C는 첫 번째 시행에서 A가 이길 승자가 되려면 B와 C는 반드시 뭐를 내면 되나요? 둘 다 보를 내버리면 바로 가위가 이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는 A가 바위로 이기려면 B, C는 뭐를 내면 됩니까? 바로 가위를 내주면 되겠죠. 가위를 내버리면 바로 A가 이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시행에서. 자, 첫 번째에서 자 A가 보로 이기려면 자 B와 C는 무엇을 내면 되나요? 바로 바위를 둘 다 내주면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A가 혼자서 첫 번째 시행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가위로 이기는 경우, 바위로 이기는 경우, 보로 이기는 경우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죠. 자, 지금은 누가 이겼나요? 바로 A가 바로 승자가 되는 경우인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방금 했는 경우를 더 생각해 볼 때 B가 이번에 가위로 이긴다면 얘들 A와 C가 보를 내면 되겠죠. 자, B가 바위를 낸다면 B와 C가 A와 C가 가위를 내면 되겠죠. B가 보로 이긴다면 A와 C가 바로 바위를 내버린다면 자, B가 첫 번째 시행에서 승자가 되겠죠. 따라서 A가 이길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 B가 이길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니까 C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C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어떻게 되죠? A가 다시 한번 봅시다. A가 몇 가지가 되죠? A가 세 가지가 되죠. A가 세 가지, B도 세 가지, 그럼 C도 세 가지죠. 그러면 바로 A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가위로 이긴다, 바위로 이긴다, 보로 이긴다 세 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몇 명이 A도 이길 수 있고 B도 이길 수 있고 C도 이길 수 있으니까 토탈 A가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B가 이길 수 있는 거 세 가지. C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세 가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전체는 몇 가지가 된다? 9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C는 어떻게? C가 여기서 A, B, C라면 C가 가위로 이기려면 A, B가 볼을 내고 맞나요? C가 바위로 이기려면 A, B가 가위를 내고 C가 보로 이기려면 A와 B가 바위를 낸다면 C가 첫 번째 시에서 승자가 되니까 이렇게 사건은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자 확률은 27분의 9가 되어서 바로 3분의 1이 바로 첫 번째 시에서 한 명이 승자가 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안 될 때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192번입니다. 자, 다음 파라독스 이 7개의 문제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습니다. 이때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나열할 확률이죠. 자, 그럼 먼저 전체부터 구해볼까요? 자, 전체를 보면 7개의 문자 중에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A라는 문자가 같은 문자가 두 개가 똑같이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자, 따라서 7개를 배열하면 7팩토리얼인데 바로 AA가 같은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바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숫자 좀 크니까 아직 계산하지 말고 자, 사건을 한번 구해봅시다. 사건은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나열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는 모음은 아, 에, 이, 오죠. 그죠? 자, 대문자니까 아, 에, 이, 오, 우가 되겠죠. 그죠? 유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모음이 어디 있나요? 자, A와 A. 또 O가 바로 뭡니까? 바로 모음이죠. 모음이 세 개 있네요. 자, 그럼 자음이 지금 네 개가 있고 모음이 세 개가 있는데 자, 자음이 네 개가 있고 모음이 세 개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자음이 많기 때문에 자음을 먼저 쓰고 다음에 모음 쓰고 자, 모, 자, 모,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나요? 모음이 하나가 작으니까. 만약에 모음을 먼저 쓴다면 보세요. 모, 자, 모, 자, 모, 자가 돼버리면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되죠. 따라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요 형태로 되어야 되겠죠. 자, 모, 자, 모, 자, 모,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자음을 먼저 배열하겠습니다. 자, 교대로 배열할 때는 자, 이 자음을 먼저 배열하고 모음을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음은 P, R, D, X니까 자음을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바로 4개를 배열하니까 4 팩토리얼이겠죠. 자, 그러면 PRDX를 예를 들어서 뭐 P가 여기 오고 R이 여기 오고 X가 여기 오고 D가 여기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이사이에 뭐가 오면 되겠습니까? 바로 AAO가 오면 되겠죠. AAO. 맞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AO가 이렇게 오는 경우 AOA가 올 수도 있겠죠. 또 OAA가 올 수도 있겠나요? 따라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곱하기 바로 세 가지니까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음을 배열하고 모음을 배열하는 바로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얘를 또 A 문자 두 개와 O를 배열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이용해서 3팩을 2팩으로 나누어도 세 가지가 나오죠. 굳이 이렇게 자꾸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문자가 몇 가지였으니까 직접 해보아도 세 가지가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은 한번 볼까요? 구하는 것은 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나? 분모에는 전체가 들어가면 되니까 2팩과 7팩을 나누면 여기가 뭐가 남습니까? 2팩이 약분되니까 분모는 7, 6, 5, 4, 3까지가 남겠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 팩토리얼이죠. 그러면 4, 3, 2, 1이고 다시 3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자, 굳이 계산은 하지 말고 약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약분을 하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3과 2가 곱하면 6이니까 6이 약분되겠네요. 따라서 분모는 7호 35가 되고 분자는 1이 되어서 바로 3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확률을 물어보았지만 결론은 A와 B 분모 분자가 서로 맞죠? 따라서 A와 B를 곱한 수는 바로 얼마가 된다? 35가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3번입니다. 자, 시스터의 6개의 문제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했네요. 이때 TER을 순서대로, 자,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이 세 개의 문자를 똑같은 문자로 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어떤 문자가 순서대로 나열할까? 즉 T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E가 그 뒤에 R이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굳이 나올 필요는 없죠. T가 나오고 다른 문자가 있고 E가 나오고 R이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6개의 문자를 배열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S와 S가 뜨나요? 똑같죠?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니까 6팩토리얼을 얼마로?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자, TER. 자, 이 TER을 물어보겠다. 같은 문자로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된다? 자, S, I, S가 있고 TER을 모두 다 똑같은 문자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도 6개를 배열하는데 자, S 두 개가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 그리고 요 TER을 같은 문자로 봤으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분모는 여기 보시면 자, 바로 약분을 하면서 가볼까요, 여기에. 자, 2팩토리얼과 6팩토리얼을 약분. 자, 이렇게 약분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한번 그대로 여기서 원래대로 해봅시다. 여기가 6팩토리얼이고 여기가 2팩토리얼이네요. 자,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6팩토리얼이고 여기가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죠. 자, 그럼 보다시피 이 6팩토리얼, 6팩토리얼 약분,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약분되니까 3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6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6이 되고, 그죠? 6이 분모고, 자, 이 바깥은 1이니까 바로 6분의 1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접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약분을 생각하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19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데 이 최단 거리로 간다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근데 P 지점을 거쳐 갈 확률이네요.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가라는 말이죠?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A에서 바로 B로 가면 되는 경우고, 맞나요? 근데 사건은 바로 뭐가 됩니까? A에서 P를 거쳐서 어디로 가라? B로 가는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A에서 B로 가는 확률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경우의 수가. 자, 가로로 5칸, 세로로 4칸. 우리 많이 했죠? 그럼 전체 9칸 맞습니까? 9칸을 자, 가로로 5칸, 세로로 몇 칸? 4칸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A에서 P, P에서 B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에서 P를 갈 때는 두 개, 가로 2칸, 세로 2칸 맞나요? 2칸, 2칸이니까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나누시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이제 P에서 B 가는 것은 가로 3칸, 세로 2칸이니까 5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5 팩토리얼을 바로 3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슬슬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은 좀 약분할 수 있는 게 이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4가 되니까 이 전체와 4가 약분하면 3 팩토리얼이 되겠고 여기 3 팩토리얼과 여기는 3 팩토리얼이 약분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2 팩토리얼과 여기 2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와 약분해버리면 4, 3, 2니까 남는 것은 4, 3, 2, 1은 약분이 되었네요. 그죠? 5 팩토리얼과 9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여기 9, 8, 7, 6까지만 남겠죠. 그리고 여기가 5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5 팩토리얼이면 5, 4, 3, 2, 1이 되어서 자, 약분을 해보면 4와 8을 약분하면 2가 되고요. 3과 6을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럼 분모는 여기 있는 9, 2, 7, 2가 되고 분자는 5, 4, 3, 2, 1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2와 2가 약분이 되면 여기에 4와 약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3과 9가 약분되면 3이 되겠죠. 따라서 남는 것은 요 3하고 7하고 얼마? 21이 되겠고 분자는 5와 2에 바로 10이 되어서 21분의 10이라는 정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하기 불편한 친구들은 각각 계산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최단 거리 문제,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195번입니다. 자, 집합 X는 원소가 바로 A, B, C, D가 되고 자, 집합 Y는 원소가 1, 3, 5로서 원소가 3개만 있네. 그죠? 저기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바로 정의역은 원소가 4개, 공역은 원소가 3개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함수 F를 만들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는 A가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죠. A가 1을 써도 B도 또 1을 쓸 수 있죠. B도 몇 가지? 3가지. C도 3가지. 맞나요? D도 3가지가 되어서
자, 전체 8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 치역이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1, 3이 되라고 그랬죠. 치역이 1, 3이 된다는 말은 5는 절대로 화살을 쏘면 된다 안 된다? 5는 화살을 절대로 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니까 5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근데 치역이 1, 3이기 때문에 1과 3은 반드시 화살을 하나는 꼭 맞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A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1, 3, 두 가지. B가 쏠 수 있는 거 1, 3, 두 가지. C가 쏠 수 있는 거 1, 3, 두 가지. D가 쏠 수 있는 것도 1, 3,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A가 1, 3 중에서 1을 쏘고 B도 1, 3 중에 1을 쏘고 C도 1, 3 중에서 1을 쏘는데 D가 3을 쏘면 치역이 1, 3이지만 만약에 D까지도 1을 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 16가지 안에는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렇게 1만 모두 다 쏘는 경우와 3만 모두 다 쏘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 1만 치역이 되는 경우 또는 2만 치역이 되는 경우죠. 맞나요? 요 두 가지를 빼줘야 돼요. 이 16가지 안에는 1만 치역이 되는 경우 3만 이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3만 치역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이 16가지 안에는 뭐가 돼 있다? 들어가 있죠. 맞나요? 따라서 치역의 원소가 하나가 되는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 빼주어서 바로 14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심히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 16가지 속에는 바로 모두 다 1만 쏘는 경우, 모두 다 3만 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체 확률은 81분의 14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약분이 되나요? 자, 14는 여러분들 2, 7이 14가 되고, 맞나요? 82는 3의 4제곱이 되니까 약분이 되지 않죠.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주관식일 때는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분모 분자를 소인수분해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81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반드시 여러분들 치역의 원소가 한 개가 되는 요 1만 치역이 되는 경우 3만 치역이 되는 요 두 가지를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